자, 30번 해설서기는 7번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어휘 판단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정답률도 60% 이상이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능에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되고요. 아마 특히 축구 좋아하는 남자애들 이거 풀면서 좀 공감 가는 좀 질문이었을 텐데 좀 같이 봅시다. Sport can trigger an emotional response in its consumers of the kind rarely brought forth by other products. 스포츠는 트리거가 일으키다죠.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정서적인 반응을 뭔가 촉발시킨대. 근데 어디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 근데 이러한 종류는 저 스포츠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종류의 컨슈머니까 스포츠를 소비하는 고객들 마음속에서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얘네가 근데 뭐야? 드물게 거의 bring forth는 뭐야? 앞으로 갖고 오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제품에 의해서는 이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정서적 반응이요. 알겠죠? 저 정서적 반응이 다른 제품에서는 이끌려지지 않았는데 유독 스포츠에서는 트리거가 된다고. 알겠지? 이렇게 기선제압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한 게 기선제압 말고는 없어요. 그죠? 제대로 천문학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만약 다른 제품에서는 레어되니까 그럼 밑에 다른 제품 예시 들겠구나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뱅크 나오죠? 그래서 상상해봐라. 은행 고객들. 근데 그 은행 고객들이 뭐해? 기념품을 산대. 자기의 은행에 대한 충성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아니면 consumers.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여기 무슨 뜻? 그래서 동일시하는 고객들 to strongly with their car insurance company. 자동차 보험 회사랑 뭔가 강력하게 동일시한대. 그래서 자기 그 회사 이 로고를 자기 타투한대. 그러니까 문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성화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삼성 그 로고를 여기다 쳐 박는다는 거 아니야? 애플까지는 내가 이해해보겠는데 삼성전자나 애플 삼성화재가 충성심이 생기나? 나는 오히려 자동차 보험 회사랑 얽혀서 안 좋은 얘기만 들었지 충성심이 생길 것 같진 않은데 그지? 로열티 때문에 뭐예요? 아이덴티파이 맞죠? 충성심이라고 하고 그 제품과 동일시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강렬한 거니까 저는 이거는 마스터 1번에 대한 마스터키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1번은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1번은 무난해요. 자, we know that 우리는 알지. 뭐냐면 some sport followers are so passionate. 일부 스포츠 팬들이 너무 열정적이다. 소에서 딱 느껴지는 거 뭐 없어? 정민아? 뭐라고? 부정이라고? 전 소를 부정이라고 강의해드리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파란색 분기를 들었다. 문법이라는 거죠. 소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뭘까? 내신하면서 많이 했을 텐데. 그래, 제가 뭐 했어? 알겠지? 요거에 이제 또 어떤 문제 포인트죠. 자, 너무 선수, 팀, 그리고 스포츠 그 자체에 열정적이어서 그들의 흥미가 border on 보더가 경계선이라는 뜻이잖아. 이게 뭐냐면 뭐뭐와 동일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뭐뭐에 흡사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뭐에 걸쳐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랑 다름이 없다는 뜻이야.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 obsession 무슨 뜻? 집착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뭐야? 좋아한다라는 그 미명 아래 너무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거죠. 그죠? 뭔가 슬슬 부정적 포인트를 기우고 있어. 뭔가 느낌이. 자, passionate 맞아 틀려. obsession을 보아하니 passionate는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소댓 구문의 구조를 모르면 이거 못 풀게 해놨죠 지금. 그지? 소댓 구문 이거 꼭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this addiction, 이러한 중독, obsession을 통해서 addiction을 이해할 수 있고요. provides the emotional glue, glue가 뭐야? 풀, 그러니까 뭐랑 비슷한 말이야? bond.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 유대를 느낀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유대를 주는데, 근데 그게 뭐 하냐면
binds fans to teams and maintains loyalty even in the face of on-field. 자, failure를 답으로 한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이거 오히려 트랩이죠. 이거 그러니까 3번 한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좋은 말 근데 나쁜 말? 너다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혹시 그렇게 해서 난데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얘기했지 이미지로 풀지 말라고 좋은 말 나쁜 말 5, 3번 이렇게 풀게 했으면 교수 타이틀 버리셔야죠. 평가원 교수님들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시지 마셔야죠. 자, 바인드는 뭐야? 바인드 이거 외웠지? 바인드 무슨 뜻이야? 그래서 팬들을 어디다 팀에다 묶어버리는 거야. 그지? 그리고 충성심을 유지시키는 거지. 심지어 모일 때도 온필드는 경기장 위라는 뜻이야. 경기장 위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자,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뭐 많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얼마 전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는 축구 결승전 엄청 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맨시티라는 팀이 1대0으로 졌어요. 그러면은 맨시티 팀 팬들도 근데 어때? 거기서 팀이 우승하지 못하는 걸 목격하더라도 저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충성심이 유지된다고. 우리 팀이 결승전에서 졌어. 난 이런 병신 같은 팀 이제 팬 안 할래 하고 나가는 데는 없다는 거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3번은 왜 답이 맞냐면 저는 이분 때문에 맞다고 해요. 심지어 실패를 하더라도 메인테인 한다는 거니까 그럼 페일러는 부정이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3번은 맞아요. 어쨌든 로열티를 유지한다는 거니까 이분 때문에 3번은 답이 맞습니다. 3점에 낚이지 마세요. 알겠죠? 긍정이라고 부정 이런 멍청하게 풀지면 안 돼요. 자, 그럼 평가원 교수님들이 파놓은 함정이야 그거 다. What most managers can only dream. 그래서 대부분의 그 매니저들, 관리자들은 오직 꿈만 꿔. 뭐 having customers, 고객들을 갖는 거. 근데 그 고객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are as passionate about the products as sport fans. 그래서 스포츠 팬들만큼 우리한테 똑같이 열정적인 고객들을 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스포츠 팬은 이미 뭐야? 우리한테 로열티를 갖고 있는 애들이지. 얘네 그냥 냅둬도 알아서 우리 제품 사줄 거 아니야. 얘네 말고 이제 뭐 저변을 확대해야 되니까 그 저변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커스텀 쓴 거야. 그래서 똑같이 우리한테 열정적인 고객들을 원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the emotion triggered by sports. 그래서 이 스포츠에 의해서 촉발된 이 감정은 can also have 가질 수 있다. 뭐를? 부정적인 영향력을. 계속 동그라미 넣어. 갑자기 세모로 틀었어. 이거 뭐야?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however, but 이런 애들 없이 갑자기 흐름이 전환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흐름이 전환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돼요. 자, 이러한 스포츠에 의해서 촉발된 감정은 부정적인 영향도 갖고 있다. 됐죠? 그래서 스포츠의 정서적인 강렬함은 뭐를 의미하냐면 조직이 강한 attachment, 집착, 뭔가 집착을 갖고 있어. to the past, 과거. through nostalgia, nostalgia가 그 향수야, 향수. 과거를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 and club tradition, 그래서 그 구단의 전통. 이런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되면 어쨌든 과거에 얽매여 있으니까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승기야, 이 attachment는 긍일까 부일까? 이 attachment 부정이죠. 부정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필요성이 증대되는 게 아니라 감소되어져. 다 4번입니다. 마스터 키려고 네. 끝. 5번 안 읽어봐도 되죠. 어차피 여기서 이미 네거티브 때문에 디크리즈가 답이라는 걸 이미 확정적으로 추론했기 때문에 5번 선지를 꼭 읽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5번도 보나마나 세모인 거 보니까 defeated 부정이죠? 맞겠지 뭐. 해석해보세요. 왜 내 이 얘기 왜?
for example인데 앞이랑 다른 말 같은 거. 그럼 세모는 같겠지. 됐죠? 자, 31번. 이거 그때 승기 맞지? 너지 이거? 네. 답 근거 갖고 정확하게 맞췄다. 너 나한테 그랬지? 네. 설명해봐. 네. 진짜 100% 정확하면 내가 네 칭찬해줄게.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그래? 더 시간을 떨어줄 순 없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어? 네. 그냥 갈게요. 사이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정확히 내가 원하는 답하면은 사이버가 세트 사드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자, 맨 밑에 있네. 이 문제 있잖아. 2점짜리잖아. 왜 2점이냐면 해석은 어렵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는 틀리더라도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해석이 됐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진짜 어려웠고요. 이거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브랜치 1 교재형이 숲과 나무를 볼 줄 아는 능력이라고 써놨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정점이야. 숲을 보면서 나무도 같이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최적화가 되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31번은요. 5단율 1이었지. 5단율 압도적 1이었던 이유가 이거는 내가 그래서 저번에 이실직고 했잖아. 나조차도 이거 두 번 읽고 풀었어. 이거 진짜 어려웠어. 한 번에 못 풀었어 나 이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냐면 숲과 나무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숲과 나무를 구분하셔야 된다. 라는 게 이 지문의 기본적인 키워드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Discipline은 자, 학문 분야라는 뜻이야.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과, 학문 분야. 그래서 학문 분야의 성장 그리고 sub-disciplines 세부 학과 분야, 그지? 경제학이 있으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세부 학과가 성장했다. 가령 미술 역사, 예술 역사 아니면 고고 생물학 이런 것들처럼 어쨌든 성장인데 이 5분은 뭐야? 친구 찾기잖아, 그지? 친구 찾는 중 이거 친구야. 그러니까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뭐의 성장도 있다. 특정한 figure. 왜나 figure 무슨 뜻? 수치라고 하면 돼? 말 연결해? 여기는 인물이에요. 예술 비평가. 그치? 예술 비평가 같은 특정 인물의 성장. 그치?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누구야? 주어가 growth라고요. 그리고 동사가 helped라고. 주어 동사 잘 잡아야 돼. 알겠지? 이런 어쨌든 학문의 성장이 뭐 했다? 도왔다. 뭐를 만들어낸 거야? principles, 원리랑 그 다음에 관행. 근데 그게 뭐를 위한 거야? 선택하고 정리하는 거야. What was worthy of keeping? 무엇을 보관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원칙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요. 여기까지는 아직 감이 잘 안 와. 좀 더 읽어볼게. Though 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struggle 난관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 이걸 정확하게 하는 게. 근데 어쨌든 중요한 원칙과 관행이 자리 잡았다고요. 우리가 뭘 하는지 뭐를 지키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게다가 as museums and universities drew further apart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말미에까지 향해서 대학이랑 박물관들은 further apart, drew further 더 나아갔대요. 알겠죠? 그래서 as the idea of objects as a highly valued route to knowing the world went into decline, collecting began to lose its status as worthy intellectual pursuit, especially in the sciences. 라고 돼 있어. 자, highly. 효진아, highly 무슨 뜻? 매우, 상당히. 좋아. 높이 이러면 안 돼. 자, of objects. 물체에 대한 생각이, 근데 뭐로서에 대한 생각이야? 상당히 가치 있는 특로, 길이야. 뭐 하는데? knowing the world, 세상을 아는 데 있어서 가치 있다라는 개념이 went into decline은 무슨 뜻이야, 승기야? 쇠퇴하다. 감소하다죠.
그럼 너가 봐도 이거 긍정이냐 부정이냐? 부정. 부정이야. 갑자기 뜬금포로 물체에 대한 생각이 뭐 한데? 디클라인 한대. 그리고 콜렉팅에 대한 생각이 지위를 잃기 시작했대. 어떤 지적인 영적 추구의 가치로서 지위가 상실됐어요. 특히 과학에서. 뭐에 대한 생각이? 오브젝트에 대한 생각이. 자,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aspects of science. 그래서 진짜 재밌고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increasingly those invisible to the naked eye. naked eye가 뭐야? 벌거벗겨진 눈이라는 뜻이니까 육 아니라는 뜻이야. 말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 invisible. 오늘 무슨 뜻? visible이 보일 수 있는데 in이니까 뭐야? 보이지 않는 이죠. 이제 얘는 저는 O라고 키워딩 할 거고요. 얘는 I라고 키워딩 할게요. 됐죠? 보이지 않는 거랑 보이는 거.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한번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게. 동현아, O는 부정이야. 그럼 I는 대립이니까 뭘까? 긍정이겠죠? 눈치 까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지문의 숲은 잘 보자.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things는 O야 I야. 아, 동현아, O야 I야. things니까 보이는 것. 네. 오지? 네. 그래서 이러한 수직된 애들을 분류하는 것은 더 이상 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된다. Cutting edge는 최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최신의 지식을 생성하는데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대요. 오케이. 옷도 세모지. 여기서 우리가 이 지문의 속도를 알 수 있어. O는 세모고 I는 긍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문의 숲이지. 그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좋다. 그지? 얘가 숲이란 말이야. The term butterfly collecting. 효진아, term 무슨 뜻? 여기서 기간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 용어라고 하셔야죠. 자, butterfly collecting, 나비 수집이라는 단어는 내가 알게 뭐야? 어제 나비 수집이래. 걔는 could come to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다. with the adjective, adjective가 형용사야. 그러니까 형용사는 사용될 수 있는데 near, 언제나 무슨 뜻? 실제로. 뭔가? 실제? 거의. 그저, 겨우, 뭐 이런 뜻이죠. 은혜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럼 butterfly collecting은 O야, I야? 왜? 이러면 네가 맞췄다는 거 내가 신빙을 못. 아니야. 이거 세모라며. 그럼 이거 뭐야 아이야? 바꾸죠. 뭐지? 세모잖아. 그지? 자, 이 지문의 숲은 이거야. 숲을. 그지? 근데 지문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여기는 뭐가 필요해? 얘가 필요하지. 얘가 나 먼저. Indicate a pursuit of blank academic status. 빈칸한 학문적 지위를 추구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미열, 부정적인 형용사를 쓰는 거다. 쓰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 부정이지. 그럼 범죄 여기 긍정이야, 부정이야? 오니까. 부정. 끝. 여기까지는 돼.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부정인 단어를 치환 시켜야 돼. 누가 부정인 거지? competitive, 경쟁적인. 태연아 나와봐. 무슨 뜻? 세 번은 잠시만. secondary 무슨 뜻? 효리나? 2등이니까 뭐야? 부차적인. reliable 범죄나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unconditional 정비랑. 우리 광복절 어떻게 생겼어? 우리 광복절 어떻게 만들어졌어?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 이거 같아.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적. 부차적인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랑 같은 거야? 중요하지 않다. 즉, 세컨더리의 반대말은 프라이머리거든. 그죠? 자, 여기서는 보이는 것은 이제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 영적 추구에 있어서 보이는 건 필요 없고 이제 안 보이는 게 중요해라는 뜻이지. 그럼 I가 뭐야? 얘가 주요하다는 뜻이네? 그치?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얘는 세컨더리죠. 3번이에요. 얘가 부정이야. 부차적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not essential.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 중요하지 않네. 부정이네. 3번이에요. 2단계로요. 부정어까지 치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두 개가 콜라보였던 거. 그래서 어려웠던 거야. 숲과 나무는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해가지고 이거는 선지 분석이 왜 의미가 없냐면 다 막 17%, 23% 막 난리 났어. 그러니까 다 찍었다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어렵죠? 수능에 빈칸처럼 어렵게 나면 딱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문제. 교수님들이 난 이거 되게 풀면서 감탄했습니다. 와, 좋은 문제다. 알겠죠? 그래서 숲과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됐어. 이게 숲인데. 그러니까 invisible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작 빈칸은 뭐야? 오 물어봤죠. 그지? 이거 반대로 뒤집어서 여기 부정 들어가 있는 거 추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정에 관련된 용어가 3번이었다는 것까지 추론하셔야 돼요. 알겠죠? 어렵지? 근데 어렵지? 뭔 말인지는 알겠어? 아 그래? 근데 어려워? 그러면 다음에 내가 일단은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혹시 경외감을 느낀 사람, 두려움과 놀람을 동시에 느낀 사람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맞출 생각 하지 마세요. 어차피 2점짜리 이거 틀려도 1등은 맞을 수 있어. 알겠지? 이거 하지 마. 알겠지? 뭐 해? 기본 유형 플러스. 알겠죠? 그것만 하세요. 알겠죠? 우리 반은 그것만 해도 2등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수능 때 저것만큼 어렵게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너무 쫄지 마. 알겠지? 수능은 쪼는 놈은 못 이겨. 마스터요? 여기요. 아니면은 사실 저는 문제 풀 때 마스터 키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낫대요. 여기. 그저라는 거에서 세모 이걸 느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 세모 자리에서 나가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뭐야? 단어. 오늘 1부터 5대 외운 사람 이거 시험 봤지? 리얼리. 그지? 단어야. 이번 6월평가원의 핵심 교훈은요,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뭐냐면 어휘력이에요. 어휘력이 후달려서 틀린 거야. 32번 볼게요. (32번이) 빈칸 중에 그나마 쉬운 거죠. 한번 볼게요. 자, some of the most insightful work on information seeking emphasizes strategic self-ignorance, understood as the use of ignorance as an excuse to engage excessively in pleasurable activities that may be harmful to one's future self. 이게 한 문장이에요. 알겠죠? 천천히, 어순대로, 또박또박, 기선제압 해야 돼. 이거 길으면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지? 첫 문장 읽기하면 맞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첫 문장 일부러 저렇게 유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줄에 낚이면 안 돼.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 문장을 제대로 못 읽은 지문은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문장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문은 너네가 틀릴 가능성이 80% 육박한다고 그냥 단정 지어버려. 그러면 너네가 해석 연습할 때 그리고 실전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첫 문장 제대로 읽는 거. 첫 문장 제대로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가장 통찰력을 주는 일 중에 일부는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그 가장 대부분의 인사이트풀한 이유가 강조해요. 의도적인 자아 무시.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strategic self-ignorance가 understood as the use of ignorance as an excuse. excuse는 부실, 변명이라는 뜻이 부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무시를 뭐로 사용한다? 어떤 부실로 사용한다. 근데 우리가 과도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에 몰입한다는 거. 그러니까 몰두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무시라는 걸 과도하게 즐겁게 만드는데 몰두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활동들이 may be harmful to one's future self. 한 사람의 미래에게는 긍정, 부정 두 개나 부정이죠? 잠깐만. 그럼 어쨌든 strategic self-ignorance를 하면은 지금 즐거운 거에 미친 듯이 몰빵하는 건데 그게 미래에는 안 좋다는 거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선제압을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the idea is that if people are present by us, they might avoid information that would blank. 긍부 숨기. 부정. 정보를 회피한대잖아.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에 몰빵돼 있으면, 지금에 편중돼 있으면, 지금에 편중된다니까 뭐랑 같은 말이야? 과도하게 쏠려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거에 쏠려 있다고. 그지? 너네 수능 공부가 그렇지 않아? 아직도 160일 남았죠? 너네 나 300 며칠 남았을 때 나 만났잖아? 근데 아직도 160일이나 남았대. 그러니까 어때? 지금 나를 쾌하게 젖게 할 수 있는 거에 몰두한다는 거야. 특히 뭐야? 예를 들면 6월 평가원에 예를 들어 내가 2등급이 나왔다. 근데 7월에 3등급 나오면 내가 이럴 애가 아니야. 아니야 막 이러면서 세뇌하고. 그죠? 제일 위험한 짓이죠. 그래서 현재 편중돼 있으면 우리는 정보를 회피한다고. 오케이? 자, 이건데 세모네? 그러면은 빈칸 뭐 들어가면 돼? 잘 봐. 어쨌든 지금에 집중한다는 거잖아. 지금 집중하면 미래가 위험하다라고 거잖아. 그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회피하죠. 그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빈칸이잖아. 여기 뭐 들어가면 돼? 수학처럼 생각해봐. 이거 하면 되지. 지금 좋게 보이는 거를 어떻게? 아니지. 지금 집중과 반대되는 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게 빈칸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세모하는 거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가 세모니까 여기 동그라미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동그라미 얘랑 반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몇 번이야? 3, 2번. 네. 수학 때 이렇게 풀 수 있어? 이건 강사식 마인드고. 그치? 강사는 저렇게 풀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저렇게 풀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거 빈칸처럼 네 문제 다 두 번에 풀었다 했잖아. 두 번째 풀 때 그렇게 풀었어. 그래서 저거는 나처럼 잃을 게 없는 놈은 저렇게 풀 수 있어. 너넨 잃을 게 많잖아? 저딴 식으로 풀면 안 돼. 알겠지? 이거 그냥 보고 아 그런갑다. 논리만 이해하라고 일부러 해준 거야. 내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한 거냐면 나 전략서에 써줬잖아. 빈칸에. 빈칸 추는 두 가지 조심하라고. 나무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둘째 내가 전략서에 써놓은 빈칸 추론이 어려운 이유 두 가지의 경우가 다 나왔어. 지금 31번에 32번에. 그러니까 32번은 뭐해? 부정어 조심하라고. 빈칸 앞에 있는 부정어 조심하라고. 어보이드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나와야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야? 지금을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행위. 이게 답이 그래서 2번이야. 그러니까 current activity를 지금 나는 편중돼 있어서 플레저블하게 느껴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harmful한 거니까 less라고요. 그래서 답이 2번이야. 됐지? 그래서 답이 2번이야. 자, 아마도 왜냐하면 이게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아마도 왜냐면 이게 뭐라고 시사할 거냐면 aggregate는 뭐야? 이건 안 해보셨을 텐데 이건 총합이라는 뜻이야. 총합. 혹시 그 남자애들 챔피언스 리그 보면 1차전, 2차전에서 그거 스코어로 올라가지? 보면은 2차전 때 AGT 써있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총합이라는 뜻이야. 1차전 스코어랑 2차전 스코어 합쳤다. 알겠죠? 그래서 총합의 트레이드 오프는 무슨 뜻? 상세 효과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 빈칸수로는 단어를 모르면 안 풀려요. That counsel. counsel은 무슨 뜻? counselor 조언하다. 근데 against니까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거야. 알겠지? 뒤에를 하지 말라고 조언하다. 뭐라고? engaging in such activities. 이러한 행동들을, 이러한 활동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 상세 효과를 드러낸다. 그 말은 뭐야? 이러한 활동이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지? 이러한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애써 외면한다. 어보이드한다. 이거 그대로 빈칸에 들어가면 되죠. 자, 이러한 행동, 즉 지금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활동들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하게 되면 미래가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Saint Augustine, 성인 어거스틴이 유명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 God gave chastity. 신은 내게 정결을 주었다. 현재 현중된 에이전트는 뭐라 생각하냐? 위험을 알려줄 수 없어. 그게 뭐야? 내일. 그러니까 뭐야? Whenever people are thinking about engaging in an activity with short-term benefits. short-term benefits 뭐야 이거? P야 F야 이거. 단기간의 이득이니까. 지금 이 순간의 쾌락. 그래서 P에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long-term cost는 이건가? 결국 우리 뭐라 그랬어? 미래에 harmful하다 했잖아. 그치? 우리 미래는 부정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유지되죠? 정보를 미룬다고. 안 받으려고 한다. 같은 말 계속하죠.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지? 끝? 그럼 유지되죠? 그래서 요거 반대하는 거 여기다 찾으면 돼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요게 논리 구조야. 그래서 부정화 조심하라 그랬어. 알겠지? 요게 근데 빈칸출에서 그나마 쉬운 수준. 정답률도 그래서 50 넘는 게 얘 하나예요. 이 정도 풀 줄 알면 수능에서 빈칸 추론으로 하나 정도는 던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어렵게 나오고. 알겠죠? 그래서 기본 유형 플러스를 마스터한 사람 대신에 마스터가 임박한 사람 아니면 자신감이 붙은 사람은 32번 정도는 꼭 그래도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다. 하지 마. 쫄지 마. 알겠지? 그래서 내가 오늘 원래 이거 안 하려고 했다고. 니네 표정 이럴까봐. 뭔 소리야? 내 소리야? 뭔 소리야? 이럴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맛은 보셔야죠. 혹여나 지금까지 해설하는데 난 저 못할 것 같은데 하면 하지 마. 일단은 더 중요한 거 해결하고 오세요. 듣기를 틀려요. 듣기 해결하고 오시고요. 단어가 안 돼요. 단어 외우시고요. 너네가 눈치 깠겠지만 여기다 쓰는 단어는 너네가 능률복화에서 못 봤거나 봤더라도 소홀히 할 수 있는 애들은 여기다 썼고요. 그리고 니네가 봤어야 되는 걸 여기다 썼어. 32번은 뭐 트레이드오프나 에그리게이트는 안 봤을 거야. 이건 괜찮아요. 이건 여기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거 아까 저 두 단어 제외하고 여기다 안 쓴 단어도 여기서 썼는데 내가 나 저 단어 모르는데 라고 한 번 심각한 거야. 단어가 많이 후달리는 거야. 알겠지? 너네 단어가 그렇게 어려웠어? 별로 안 어려웠어. 지금까지 단어 중에.
별로 안 어려웠다는 게 핵심이에요. 평가원 교수님들은요 어휘력을 그렇게 과대하게 물어보지 않아요. 너네한테 어차피 못 물어봐 그렇게. 왜냐면 교육부에서 정해준 색인이 있거든. 교육부에서 정해줬어. 고등학생 수준에 풀 수 있고 알아야 되는 어휘를 정해줬어.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각주 달아줘야 돼. 그래서 각주 다는 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 어려운 단어 별로 안 좋아해. 니네 착각이야. 뭔가 평가원 시험은 고3 시험은 단어가 어려울 것이다. 대단한 착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니네 능력고과에 90은 다 있어. 그러니까 경외감을 느낀 사람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어 연습만이라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70점 못 넘는 사람들 꼭 기억해. 자, concepts of nature. 자연의 개념은 항상 cultural statements래. 자연의 개념은 문화적 설명이다. 문화적이래요. 문화적. 이해돼? 안 되지. 두 가지의 기본적 포인트는 뭡니까? 상술되는 밑에 내용을 끌어와서 연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사회문화선. 사회문화 하면 이거 좀 이해될 텐데. 사회문화 현상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야? 1단원에서 배우잖아. 너네 사회문화, 나 저번에 가정법이라는 거 이해하기 어려워서 뭐 했어? 반대되는 개념 끌고 와서 이해시켜줬죠. 자, 여기서 사회문화를 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 사회문화 현상 우리한테 설명해주세요, 두 분. 인간의 의지가 개입됐다? 그러면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이분법적으로 반대되는 현상 뭐가 있는데? 이거 니네 과목 질문이야 이거. 사회문화 과목이에요 이거. 그래서 뭔가를 공부하고 싶을 때는요 반대되는 거 끌고 와서 이해하기 편해요. 자연현상 우리 다 알잖아. 자연은 뭐야? 건들지 않은 순수한 본디 그 상태죠.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물이 백돌수에서 끓는 거 우리가 한 거야? 그냥 자연의 현상이잖아. 그러면 사회문화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인간의 생각에 개입된다고. 컬처럴 그 뜻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게 뭐야? 문화적인 진술이다. 즉 문화적 설명이라는 건 뭐야? 자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 상대적이고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 본디 건들지 않은 상태라는 게 결국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설명이라고. 알겠죠? 이게 기본 배경 지식이야. 그래서 사회문화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되는 문제였어요. 자, this may not strike 이름 맞니? 이름 타자. 자, this may not strike Europeans. 유럽 사람들 스트라이크 때리다는 거니까 충격을 주진 않아.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한테는 저게 그다지 충격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통찰력에 있어만큼은. 자, 범진 시작. 해서 내가 분필을 뭘 들었는지 보고 힌트를 얻고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왜? 이거 뭔데? 접속사로 왔네요. 이거 못한 사람 주장 교지 복습하고 와. 이거 접속사죠. Europe's landscape가 is so much of a blend 라고 했으니까 자 접속사로 쓰면 방금 범진이가 한 것처럼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너네한테는 이런 공부가 더 중요해. 알겠지? 이거를 실전에서 바로 왜냐하면이라고 떠올려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유럽의 경관이 되게 블렌드는 뭐야? 단조로움이 나올 때가 됐는데 단조로움이라고 생각한 사람? 단조로움은 블렌드 이거야. 저건 뭐야? 블렌더 뭐야? 과일 집 자는 거. 그치? 그래서 뭐야 이거? 이시즈하면요 저도 이거 두 번째 읽을 때 알았어요. 아, 컬처럴이랑 블렌드 같은 말이구나. 왜? 그러니까 유럽 애들한테는 왜 자연이라는 말이 문화적이라는 말이 그다지 놀랍지 않냐면 유럽은 경관이 이것저것 다 짬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쟤네는 다 상대적이고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컬처럴이라는 말이 자연스럽다는 거야. 다 달라서. 이제 좀 이해돼? 컬처럴이라는 말 때문에
블렌드가 되는 거라고요. 이거 추론하실 수 있으면은 독해 꽤 상위권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신대륙, 그러니까 결국 신대륙, 신세계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야? 서양 애들이 만든 거야. 동양 서양도 쟤네가 만든 거야. 쟤네 중심적인 사고방식이거든. 그래서 신이라는 말은 최소한 유럽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구분으로 보인다고. Much clearer, not only to European settlers, 그러니까 유럽 정착민들 아니면은 거기 그냥 잠깐 간 사람 아니면 심지어 그들의 후손들조차도 이러한 뚜렷한 신대륙과 구대륙의 그 구분이 굉장히 명확해 보였다는 거야. 왜? 얘네는 블렌드하지 않고 쟤네는 블렌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분이 명확하대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they had the fund 무슨 뜻? 현민 알지 이거? 컨시스는 개념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선호하는 개념이 있어. 근데 그게 뭐야? Predable nature. 중세의 nature는 얘가 문제는 뭐야? Uncontrolled by human associations, which could later find expression in an admiration for wilderness. wilderness는 태어나 무슨 뜻? 네? wilderness. 그러니까 황무지니까 뭐야? 미개척지.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얘네는 왜 신대륙이야? 그러니까 서양 애들한테는 왜 아메리카 대륙도 다 신대륙이야? 아시아도? 얘네가 아직 정착하고 개척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알겠지? 유럽은 다 이제 우리 건데 얘네는 이제 신대륙이잖아. 아직 우리가 맛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얘네는 어떤 개념이 좋냐면 중세 자연, 중세 시대의 자연이라는 그 개념을 좋아한다고. 근데 그 중세 시대의 자연은 어떻다? 통제되지 않는다.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 그대로지. 그 개념에 대해서 얘네는 선호한다고요. Uncontrolled.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어떤 표현의 표출로까지 발전돼? 황무지, 즉 미개척지를 향한 동경, 열망 이런 걸로 확장된다고요.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ecological relationships certainly have their own logic and in this sense 그래서 생태학적 관계는 확실히 그 자체로서 논리를 갖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은 can be seen, 여겨질 수 있다. To have a self-regulating but not necessarily stable dynamic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여기 잘 봐. self-regulate니까 뭐야? 자기 통제. 그러니까 자연 자체가 뭐로 보일 수 있다? 자기 스스로를 그냥 자기가 자기를 절제한다는 뜻이야. 나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 근데 그게 필연적으로 뭐 하지는 않는다. 스테이블. 그러니까 스테이블 하지 않다는 거지. 스테이블 하지 않다는 거니까 뭔 말이야?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not necessarily stable, dynamic. 근데 얘가 in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근데 얘가 뭐 하지도 않는다? 인간의 개입에 뭐 한다? 독립적이지도 않다. 잘 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규정한다.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근데 얘가 뭐 하지는 또 않는다. 인간의 개입에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뭐야? 의존적이고요. 그리고 뭐야?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니까 가변적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치?
But the context for ecological interactions 그래서 이러한 하지만 생태학적 상호작용의 맥락은 빈칸한다. 우리는 determine 결정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아니면 무엇을 사자가 먹는지.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어디에서 사자가 먹이를 먹는지는 조절할 수 있다. 규정할 수 있다. 이거 not human이야, human이야. 그러니까 자, human intervention은 I라고 키워드 잡을게요. I야, I가 아니야. 이건 사람의 개입이 들어가지 않죠. 왜? 사자가 오리엔탈 드레싱 팍팍 버무려가지고 샐러드 쳐먹는 거 본 적 있어? 걔네 다 뭐 먹어? 동물 고기 먹잖아. 그치? 그거 우리가 정한 거야? 아니지. 호랑이가 그 자체로 그런 육식을 한다는 건 그냥 애초에 태초에 그랬던 거죠. 인간의 개입이 들어가지 않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걔네가 먹도록 하는 거는 사바나 한가운데에다 사자 풀어놓고 거기서 먹는 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뭐야? 인간의 개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 어쩌면 뭐야? 이것만 제대로 읽고 이해했으면, 그치? 이거는 기선제압. 기선제압의 중요성이라고 사실 키워드를 넣는 게 무리가 다소 있기는 해. 저거 이해하면 1등급이야, 1등급. 그치? 근데 저게 무리가 있기는 하나. 어쨌든 첫 문장을 제대로 읽은 거를 계속 끌어쳐서 내려가서 결국 컬처럴이라는 게 human interaction, 여기 human intervention 이거구나라는 걸 추론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요. 솔직히요, 33번은요 정답이 43이잖아.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푼 사람 거의 없을 거야. 그냥 이거 뭐냐면 그냥 어떻게 리딩 스킬로 비벼서 푼 사람도 이 44의 한 절반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3번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풀지 못하겠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3번 같은 걸 풀어내려면 진짜 제대로 이해하면서 풀어야 돼요. 33번은 솔직히 저도 어려웠어요. 33번 진짜 어렵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3점이에요 이거. 많은 학생들이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라고 하는 게 무의미한 게 다른데 다 고르게 다 찍었어. 16, 10, 12, 16이니까 이거는 선지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죠. 2번을 못한 사람은 다 찍었다는 소리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는 왜 찍었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래.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역설적으로요. 33번은 우리 사토 B반에서는 그 복습의 우선순위가 꽤 낮아요. 요거 말고 다른 거 먼저 정복하세요. 알겠죠? 요거는 가장 마지막 궁극적인 마지막 공부예요. 이거는 1등급 할 때 필요한 애들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1등급은 없잖아. 그지? 1등급이 안착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해야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딴 거에 꽂혀서 이거 할 바에 이거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아까 30번 한 번 더 풀어본 게 더 이득일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알겠죠? 자, 34번이요. 네. 지금 오늘도 일찍 끝나요? 왜? 뭐? 왜? 아니 일찍 끝난다냐? 한 20분 정도에 끝날 거예요. 요즘 그 단속이 계속 하고 있어서. 자, Emma Briley 전문가 맞았네. Has investigated the responses of European robins to the songs of neighbors and strangers. robin 물적새, 물새야. 자, 그래서 유럽의 물새들의 반응을 조사했는데 그게 neighbor냐, stranger냐. 옛날에 그 함축음이 추론 1번 문제 기억나? 그 instinct, 데이터베이스 인스팅트랑 그다음에 그 improvisatory instinct 기억나? 흐름이 마음에 안 드는데. 거의 밑줄 추론, 밑줄 의미 추론 거기 1번인가 2번인가 그거 보면은 자, 두 개의 대립되는 기름 갖고 왔죠.
대립되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 대립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요즘 자주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Despite the large and complex sound repertoire of European robins, 유럽 울새의 복잡하고 광범위한 노래 레퍼토리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혹시 일본한 사람 진짜 미친놈입니다. 이거 알겠죠? 이미지만 보고 풀면 안 돼요. Variety랑 Complexity를 여기서 잡으면 함정에 빠져요. 알겠죠? 여기는 1번에 대한 함정입니다. 1번 선지에 대한 함정. 자, they were able to discriminate. discriminate 무슨 뜻? 그러니까 여기서는 뚜렷이 구별한다라는 뜻, 분별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neighbor의 노래랑 stranger의 노래를 뚜렷이 구분할 수 있었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자, when they heard a tape recording of a stranger, they began to sing sooner, sang more songs, and overlapped their songs with the playback more often than they did on hearing a neighbor's song. 토이 노래방 가면 니네 꼭 본 뭔짓거리 옆에서 내가 잘 부르는 노래 부르면 괜히 제 미러링해서 밟고 싶고 니네 그러지? 웃는 거 보니까 하나 보네요. 자,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옆에 애가 메시지 언어비를 불러? 나도 하고 막 밟아버리고 막 이거 오버랩 고생인 건데. 알겠지? 똑같은 노래 불러서 눌러버린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스트레인저지. 그래서 낯선 사람의 테이프 리코딩을 틀어주면 얘네가 들으면 이제 발광하는 거야. 새끼들 많아 이러고 노래 빨리 불러버리고 더 많이 부르고 똑같은 노래 덮어버린다는 거야. 지들이 불러서. more often, 자주. Then they did on hearing the neighbors. 자기 이웃의 노래를 들었을 때보다 stranger의 노래를 들었을 때 더 발광한다고. 그러니까 브라이언드가 드러내는 건 뭐야? 이런 오버래핑은 뭐로 보일 수 있다? aggressive response. 뭔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당연하지,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너네가 느끼는 건 뭐야? stranger의 노래가 나오면 aggressive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However네요. 분기됐죠? However, 그러나 this difference. 근데 이러한 차이는, 즉 이 차이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 차이는 네이버냐 스트레인저냐라는 이러한 차이는 occurred, 오직 일어났다. 뭐 했을 때? When the neighbor's songs was played by a loudspeaker. 그래서 이웃의 노래가 뭐 했을 때? 라우드스피커, 확성기로 틀어졌을 때만 이렇게 일어났다. 오! 라우드스피커 볼륨이 커지는 거구나. 이번 한 사람 반성하셔야 돼요. 트랩이에요. 확성기로 틀었을 때 달라진다. 그러면은 소리에 따라서 민감하구나 해서 이번 한 사람 혹시 있을 거야. 여기다 마스터키 떡하인 적은 사람 트랩이에요. 알겠죠? 라우드스피커가 아니라 뒤에를 봐야지. 어디에다 두었다? The boundary. 경계선. being tested. 그 실험을 당하는 그 새 있지? 그 새랑 그다음에 누구? 네이버. 이웃의 영역 사이의 boundary, 경계선. 거기에 뒀을 때. 그러니까 이거 뭔 말이야? 지금 실험, 피실험 새 있지? 피새랑 피실험 당하는 새, 실험 당하는 새랑 여기 이웃새 사이에 이 경계선에 뭐를 놨을 때, 확성기를 놨을 때만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알겠지? 근데 만약에 같은 네이버의 노래가 플레이 재생됐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다른 경계선. 그러니까 이 경계선 말고 또 다른 경계선. 그래서 그 경계선이 이거 원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원이 뭐야? 바운더리 얘기하는 거야. 또 다른 바운더리. 알겠지? 이거 해설 이상하게 하는 강사들 많더라. 이거 알바 보니까 또 다른 경계선 여기에 얘가 또 뭐야? 테스트 서브젝트 무슨 뜻이야? 주제 과목 하면 혼날 것 같은 거야지? 서브젝트요? 주관식. 서브젝트. 피, 실, 자
여기 뭐 얘기하는 거야? being tested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실험은 피실험 대상인 새의 영역이랑 또 다른 이웃이랑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웃새가 한 마리 있고 여기 또 다른 이웃새 2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문제는 겁나 신기한 건 뭐냐면 이웃새 1번에 있는 노래를 틀어줬거든. 그러니까 같은 거 틀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웃새 1번에 있는 노래를 또 다른 경계선에서 불렀어. 재생했어. 근데 뭐라고요? 낯선 애 걸로 느꼈다고. 아니 이웃 거라고. 근데 뭐라고 느꼈다고? 경계선을 따로 옮겨서 틀었는데 여기는 네이버인데 여기는 스트레인저라고. 이거 근데 이상하게 설명하는 강사들이 많더라고. 이거를 뭐 여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이게 정답이야. 알겠지? Not only does this result demonstrate 대절 이하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노래의 선택이 뭔가 중요하다. 이거는 문제 푸는데 영향을 안 주니까 얘는 필요 없어요. 버리는 정도야. 이건 필요 없고요. 자, 뭐가 영향을 미쳤어? 그럼 봐봐. 얘는 네이버니까 네이버가 맞아. 근데 네이버 똑같은 노래를 그냥 다른 경계선에서 틀었는데 이게 스트레인저라고? 뭐야? 차이가 뭐야? 여기서 틀었냐 여기서 틀었냐의 차이인 거죠.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 거죠. 4번입니다. locality. 이게 locality였어. familiar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익숙한 노래라는 거니까. 이거 뭐야? 이게 네이버 얘기하는 거였어.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결국 뭐 때문에? 위치. 여기에서 틀었냐 여기에서 틀었냐. 그게 locality. 접근성, 인접성. 됐죠? 그게 어디에서 틀었냐에 따라서 영향을 준 거잖아. 답 4번이고요. 2번, 1번 한 사람들 다 트랩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3번, 5번은 개소리고요. 무슨 생존 얘기한 적 없죠? 이거 무관한 내용이고. 5번은 뭐야? 로빈이 녹음된 걸 덜 민감하면 그럼 애초에 그럼 실험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3번, 5번은 그냥 개소리고요. 1, 2번은 한 점, 답 3. 그래서 유진아, associate A with B 무슨 뜻? 아? 라고 하셨네요. 알겠죠? associate A with B는 A랑 B를 서로 연결시킨 거야. 자, 그러면 36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이거 오답률 탑 2였는데요. 이거 오답률 탑 2 찍은 이유는 딱 하나야. 답이 1번이어서 그래. 제가 2016년부터 강의를 시작한 이래, 고3 강의를 시작한 이래요. ACB가 답인 거 오늘 이번 주 목요일에 처음 봤어. 저번 주 목요일에 처음 봤어요. 1번이었던 거. 일단 2016년 이후는 처음이야. 확실하게. 그래서 정답률이 28%밖에 안 나온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왜냐면 내가 2010년도에 수능을 봤거든. 2010년에 쌤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좀 이상하게 했어. 막 선지 다 분석해서 내가 그 너네 도표 5번부터 풀어라 뭐 17불씩 5번부터 풀어라 그거 내가 고3 때 혼자 독서실 처박혀서 94 수능부터 쭉 해서 17불씩 봤는데 다 4, 5번인 거야 답이. 그때 공부한 걸 너네한테 가르쳐준 거야. 그때 내가 공부 좀 이상하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때 해석 연습했어야 되는데 막 이상한 통계 내고 막 그랬거든. 공부를 그렇게 했으니까 재수를 한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문장 삽입에 단 한 번도 1번이 나온 적이 없었어. 2010년까지는. 근데 시장 내가 수능 보는데 1번이었어. 38번이. 진짜 허탈하더라고. 정답을 그때 30명씩인가 20명씩가 나왔거든. 그때. 근데 그때 수능이 갑자기 영어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그래서 정답이 낮았던 거야.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 내용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근데 사실 나도 이거 답이 1번인데? 1번인가? 이게 찜찜하게 풀었어 나도 사실. 답이 1번인 건 확실하게 알긴 했는데 찜찜하더라고. 자, 스페이셜 레퍼런스 포인트래.
그래서 뭔가 정의하죠. 뭔가 설명하네. 그리고 저건 그냥 공간 기준점이라고 하면 되는데 모르면 그냥 뭐라고 하면 돼. SRP라고 해. 그냥 퉁쳐 몰라도 돼. 알겠지? 뭐 어쨌든 개념이 하나 나왔으니까. 자, 공간 기준점은 더 크대. 그 자체보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역설적이진 않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랜드마크, 니네 그 모두의 말을 할 때 그 랜드마크 건설 그거야. 알겠지? 그래서 유명한 건물. 그 자체인데 얘네가 또한 뭐 할 수도 있다. 그 랜드마크를 주변으로 해서 동네를 규정할 수 있다. 동네를 정의할 수 있대. 아, 동네에서 느껴진 게 뭐야? 랜드마크, 동네. 네이버에서 larger를 느끼면 돼요. 아, 그래서 공간 기준점이 좀 더 크구나, 랜드마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딱 봤는데 this asymmetry. asymmetry는 무슨 뜻? 앞에 ASY가 붙으면 반대되는 거야. 뒤에 있는 게 깨졌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metry, 균형이 깨진 거니까 불균형이에요. 알겠죠? 저 단어 감투 달렸을 텐데 저거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 불균형, 얘다 this라고 했잖아. 내가 얘기했지. 순서, 논리 순서 문제는요.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 관사 이런 거 되게 중요해.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가리켜야 되는데 불균형 있어요? 그치? 이게 그래서 쉬운 거야. B는 일단 무조건 탈락이야. B가 앞에 있는 거 무조건 싹 다 탈락이야. 알겠지? 그래서 2번 한 친구들이 많아. 2번 20%나 되거든? 불균형을 가리키는 게 없는데 어떻게 BAC를 고르냐고. 2번, 3번 고르신 사람은 반성하셔야 돼. 알겠죠? 가리키는 게 없잖아. 자, C. The remarkable finding. 놀라운 발견은 뭐냐면 distances from an ordinary location. 일반적인 위치로부터의 거리. 근데 어디로? 랜드마크. 그래서 OL로 할게요. 일반적인 거리에서 랜드마크의 거리는 are judged. 판단된다. shorter. 더 짧다고. than distances from a landmark to an ordinary place. 그래서 O에서 L이 더 짧다고. 뭐보다? L에서 O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한다. 거리를. 피에르의 하우스. 그러니까 피에르라는 사람의 집. 이거 그냥 일반적인 거지. 그러니까 프랑스의 피에르가 사는 집이니까 이건 일반이고. 저 뭐야? 아이포 타워. 에펠탑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애들은 아이포 타워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 랜드마크죠. 자, 그러니까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랜드마크에서 피에르보다 더 짧다고요. 됐지? 앞이랑 계속 같은 말. 그래서 like black holes. 블랙홀처럼 블랙홀 빨아들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랜드마크는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여. 그 말은 뭐야? 더 짧다는 뜻이잖아. 끌어들이니까 줄어든다는 뜻 아니야. 랜드마크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반대로 일반적인 플레이스는 그거를 못한다고. 얘는 줄이는데 불균형이지. 그지? 오, 그러면은 CBA구나. 이렇게 해서 5번 한 사람 나락가는 거예요. 이제 알겠지? 이러한 불균형은 estimate 뭐야? 수산, 계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리 계산의 불균형, 거리 계산했다는 거잖아. 거리 계산의 불균형은 violate, 위배된다.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s of Euclidean, 유클리드. 그래서 유클리드의 거리 계산식의 이 기초를 위배한다고. 그러니까 유클리드의 거리 계산은 뭐냐면 A에서 B의 거리랑 B에서 A의 거리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이 유클리디안 방정식이 깨졌다고요. violate니까. 이건 연결되네? 그럼 CB가 뭔가 겁나 유력하죠. 그지? 그래서 CAB를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자, 잘 봐. Judgment of distance then are not necessarily coherent. coherent 무슨 뜻? 일관성 있고 말이 명료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거리의 판단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클리드의 거리 계산에 따르면 A, B랑 B는 같잖아. 근데 인간이 느끼는 건 뭐야?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리 계산에 거리 판단에 coherent하지 않다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야. 자, in a paradigm that has been repeated on many campuses. 대학 캠퍼스 얘기하는 거야. 많은 대학 캠퍼스에서 반복된 이 패러다임, 그러니까 정형화된 개념 안에서 리서처스는 일단 첫째로 캠퍼스의 랜드마크를 학생들로부터 수집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러니까 즉 연구자들은
물어봤어.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 뭐하도록? 계산하도록. 오, 에스티메이트하고 AB 하는 애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4번 하는 애들 반성해라. 알겠지? 왜 이미지 보고 풀어? 내용을 연결해야지. Between pairs of locations, some to landmarks, some to ordinary buildings on campus. 랜드마크 일부는 ordinary 갖고 한번 거리 계산해봐 라고 했더니 이렇게 계산했다. 그죠? 그래서 A가 먼저 나와주고요. C가 먼저 나오고 This asymmetry가 뭐를 얘기했던 거야?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알겠죠? 전 그래서 이 지문의 가장 궁극의 마스터키는 여기 이거 this라고 생각해요. ACD입니다. 그러니까 어줍잖은 통계 내가지고 이상하게 문제 풀지 말고 1번이 답일 리가 없으면 니의 그 오만함이죠. 네 실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푸세요. 이상한 무슨 감 이런 걸로 풀지 말고 오만함이죠. 니네가 뭘 알아, 그치? 너네 실력으로 푸셔야 돼요. 37번. 경제학 지문. 난 경제학 지문 나오면 좀 반갑긴 한데, 경제학 지문이에요. A firm, 회사, is deciding, 결정한대. Whether to invest in shipbuilding, 조선에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If it can produce at sufficiently large scale, 충분한 규모에서 생산이 가능하다면, 얘네는 이 venture, 이 사업이 be profitable,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A, B, C가 나왔어. 자, there is a good 좋은 결과가 나온다. 조금 이상할 것 같고. Assume that, 한번 가정해보자. B부터 읽어볼게. 가정해봅시다. Shipyards, 조선소가 are the only potential customers of steel. 철강의 유일한 잠재적 소비자, 고객이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누가? 조선소가. 그래서 S랑 조선소랑 철강 이렇게 할게요. 둘 다 S라서 한글로 할게요. 그래서 철강에 있어서 조선소가 유일한 고객이라고 생각해봅시다. Steel producers figure they'll make money. 그래서 철강 사업자는 생각한 거야. 돈을 벌겠구나. 만약에 조선소가 우리 철강 사주면. 근데 반대면 하지 말아야겠다.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결과가 있는 거죠. 그게 경제학자들 뭐라 부른다? Multiple equilibrium. equilibrium이 균형이라는 뜻이거든. 복수형이어서 그래. equilibrium. 그래서 다중균형이라고 합니다. 다중균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two possible outcomes가 무엇이랑 bad를 얘기하니까 A는 고정이야. 알겠지? A는 무조건 고정이야. 그러면 뭐야? CBA냐? 그 다음에 CBA냐? BAC냐로만 보면 되죠. 이거 두 개만 보면 되네. 그럼 C가 어디 가는지만 보면 되네. 끝. 문제 겁나 쉽죠? 하지만 one key input, 가장 핵심 인풋은 뭐냐면, 그러니까 입력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배를 만들려면 제일 필요한 자재가 뭐냐라는 거야. 저가의 철강. 조선 배 만드는데 다 쇠덩인데 쇠가 비싸고 배 어떻게 만들어, 그지? 그러니까 지금 조선 얘기 한참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조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키 인풋이 뭐다? 저가의 철강이다. 그래서 반드시 주변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그래서 회사의 결정은 boils down, 끓여서 내려가는 거니까 좁혀져 나간다. 뭐로? 이것으로. If there is a steel factory close by, 만약에 인근에 철강 회사가 있으면 우리는 조선에 투자할 것이며, 아니면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생각을 들어보자? 철강의 생각을 들어보자. 조선 실컷 얘기하고 조선 했으니까 이제 철강 얘기해야 되지. 됐죠? CBA 이렇게 푸는 게 알겠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 가장 핵심의 마스터키, 궁극의 마스터키는 얘 적은데요. 얘로 이제 B에 이걸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다중균형은 뭐냐면, 균형이 긍정적인 균형이 있고 부정적인 균형이 둘 다 일어난다는 거야. 우리 박정희 정부 때 생각해 봅시다. 1970년대 중공업에 투자했죠, 박정희 정부가.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중공업에 투자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울산에 뭐 있어?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근데 바로 위에 포항에 뭐 있었어? 포스코 짓고 현대자동차 지은 거야? 아니, 한 번에 몰빵해서 다 지었지. 왜? 서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때 중공업에 몰빵할 때 다 지은 거야. 그때 70년대. 그래서 조선소 지으면서 철강 포스코 같이 짓고,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조선소 입장에선 철강이 있어야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철강도 어쨌든 니네가 쇳덩어리 사줄 거야? 아니잖아. 걔네는 큰 기업이 사줘야 되잖아. 그럼 어쨌든 조선소가 있어야 그럼 철강도 회사를 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투자를 약속해야 돼. 그러면 균형에 다다르는 거죠. 근데 이게 뭐야?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투자가 둘 다 일어났을 때, 그리고 어때? 그러면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반대로는 어때? 철강이 문을 안 열 것 같으면 조선소는 문을 안 열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투자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의사결정은 둘 중에 하는 거지. 투자를 하냐 마냐. 말면 어떻게? 모두가 언해피한 거지. 근데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모두가 해피한 거죠. 그래서 1970년대 때 박정희 정부가 다 밀어버린 거야. 한 번에 다 같이 동시에 진행한 거예요. 알겠죠? 다중균형의 원리입니다. 자, 38번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먼저 읽는 거지, 그치? 자, 여기 먼저 읽으면 안 돼요. 여기 먼저 읽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읽으세요, 알겠죠? 이거 읽는 거 도움 1도 안 돼요. 쟤는 그냥 조각 낸 건데 저걸 읽어서 뭐 할 건데? 내가 주제 제목, 묘지 주장은 먼저 선지 읽으라고 해서 왜? 전체적인 지문의 스케일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부분에 찢어진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읽는 거 도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읽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다랐을 때 읽는 거예요. 알겠죠? 자, 대부분의 조직들은 즉 사원들이 사원들의 즉각적인 즉 바로 위에 상사가 평가한다. 사원들의 업무 수행을. 그죠? 오케이. 자, 슈퍼바이저가 밑에 직원 평가한다는 거죠. A problem. 문제점이니까 부정인데 however니까 앞에 뒤에가 다를 거니까 앞에는 그런 problem과 반대겠네. 그 동그라미가 있으면 되네. 그지? 그러면은 이거 선지 뒤에부터는 다 세모면 되는 거고. 됐지? 이거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야. 38번 니네도 풀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1번 딱 보고 문제점은 뭐냐면 상관들이 대부분 다 apart from 떨어진 거리에서 일을 한대. 그들의 사원들과. 그래서 따라서 그들의 subordinates 부하들의 업무 수행을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점인 거죠. 그지?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 자, 답이 1번이면 뒤에 세모여야 되지. 그지? 이것은 왜냐면 상관이 책임이 있기 때문이야.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죠. 1번 다 보면 안 되죠. 1번 앞뒤가 서로 연결되니까 1번 탈락. 이건 여기는 쉽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사는 밑에 부하 직원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한다고. 인과 관계잖아. 그지? 얘가 인이고 얘가 그래서 과잖아. 그러니까 1번은 안 된다고. 자, 2번. 자, 그 다음 볼게요. Should supervisor's rate. rate가 뭐야? rate이다. 평가하다. 그치? 그러면은 상관은 사원들을 평가해야 될까? 그 업무 수행 측면에서 그들이 보지도 못. 얘들아, 갑자기 들뜬 세모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모 건덕지 줘야 되지. 하와이버 분기시킨 다음에 답이 이거. 마스크 빼주고. 너무나 쉽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뒤에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to eliminate this dilemma. 그래서 내가 보지도 못한 걸 과연 평가해야 될까? 라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지? 그럼 3번부터는 다 뭐야?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아니라 해결책이 나오죠. 그러니까 3, 4, 5는 다 들어갈 건덕지가 없는 거야. 알겠지? 답 2번입니다. 9번 볼게요. 자, 39번. 줄날이 어려운 문제. 이거 진짜 난이도로는 탑 1이 21번, 그 다음에 34번, 그 다음에 2번하고 볼게요. 난이도 탑 3 찍으라고 하면 그 셋 중에 하나가 얘예요. 이거 그러니까 채점하고도 뭔 말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손도 못 건드리는 데 있을 텐데 이것도 잘 봐. 자,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evolution is still under study.
진화에서 수면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 중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석이 없다는 거죠. 자, 1번 올라가 볼게요. 이것은이라고 해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물리적 포인트 간과하면 안 된다고. 이것은 특히 사실이다. 뭐 때문에? One aspect of sleep is decreased responsiveness to the environment. 자, 수면의 가장 한 측면이 뭐니까? 둔감해진 반응, 환경으로의 둔감해진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래. 됐지? 인과관계 구축까지 다 했어. 자, 이제 여기 보면 이거는 그냥 걸러지죠. 뭐 개소리야, 그지? 이거 1번은 올 수가 없지. 디스가 가리킨 게 없잖아, 그지? 자, one possibility is that. 그러니까 one possibility는 이 스터디 중에 하나니까, 그지? 오히려 1번 앞뒤가 서로 연결되니까 1번 안 돼, 답이. 그래서 그 가능성은 뭐냐면 advantageous elective state of decreased metabolism for animal when there are no more pressing activities. pressing은 압박하는 거니까 이건 뭐야?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죠. 뭔가 필수적인 행동이 더 이상 없을 때 동물이 감소된 신진대사,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더 줄어든다는 거지. 그게 뭐 한다? advantageous하다라는 게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면을 하면 우리가 어때? 신진대사 활동이 기본적으로 다 멈추거나 아니면 더뎌지죠. 그지? 그게 진화론적으로 긍정적이고 보탬이 됐다고. 알겠지? 우리가 뭔가 필수적인 활동을 다 끝내고 나서. 알겠죠? 자, 그리고 2번이 뒤야. 이것이 뭘 가리켜? 만약에 이걸 가리키면 답은 2번이 안 되는 거죠. 그지? 이것은 보인다. 사실로. 누구한 더 깊은 상태의 비활동. such as hibernation. hibernation 이 동면이라는 거 보면 겨울잠. 겨울잠과 같은 아주 깊은 수준, 더 깊은 수준의 비활동, 겨울 동안. There are few food supply. 오케이. 자, 음식이 거의 없다는 건 뭐야? 이거랑 같은 말이지. 그지? 이번 탈락. 그러니까 inactivity는 decrease랑 같은 말이죠. 이번 탈락이에요. 2번 앞뒤가 서로 연결되니까. 자, 3번. It may be true in daily situations as well. 근데 겨울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도 똑같아. For instance, 예를 들어줄게. For a prey species, 먹잇감이 되는 종들이 다 뭐해? Avoid predators. After dark. After dark 뭐야? Pressing activities가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해? 얘네가 수면 취하는 거. 3번도 답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거르는 거야. 분기됐죠? 자, the apparent universality. universality 무슨 뜻? 잠의 보편성, 명백한 보편성은 그리고 observation that mammals such as cetaceans have developed such highly complex mechanisms to preserve sleep on at least one side of the brain at a time suggests that sleep additionally provides some vital services for the organism. 겁나 길지? 그러니까 여기서 장난질 치는 거야. 잘 봐봐. 자, 수면의 보편성은 반대로 얘기했어. 그리고 동물들이, 포유동물들이 발달시켰다. 이러한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뭐 하기 위해서? 잠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한 한쪽 뇌의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이 명백한 보편성은,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예요. 미쳤죠? 그죠? 주어 동사가 유리되어 있으니까 니네가 그래서 문장 구조를 잡기가 어려웠던 거야. 너네 이거 먼저 연습해. 그래서 뭘 나타내냐? 수면이 부가적으로 뭔가 중요한 서비스를 준다.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환경으로의 감소된 반응을 본다면 이게 확실히 true다. 그러니까 뭔가 vital services를 제공했다 라고 하고 this라고 했잖아. 자, 뒤에 봐봐. 만약에 수면이 보편적이라면 심지어 이것의 잠재적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면, 뭐가 시사한다. 아, 5번이에요. 졸라리 어렵죠 이거.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뭔가가 있었으니까 잔다는 거 아니야. 그 대가가 그 뭐야? 우리가 환경의 반응이 줄어든다는 건 뭐야? 결국 우리가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거잖아. 이게 프라이스였던 거. 이거 그 미친 거야. 이거 니네가 프라이스로 추론해야 돼 이거. 알겠죠? 왜? 내가 얘기했잖아. 지분의 명수가 들어가 있잖아. 알겠지? 이 대가가 결국 뭐였던 거야? 우리가 환경에 있어서의 감소된 반응 얘기했던 거야. 다 5번이에요. 이거 2번 한 친구들 겁나 많거든? 이거 추론 갖고 장난친 거야. 제발 이미지로 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겠지? 추루로 함정에 남긴 거예요. 이거 스텝이에요. 알겠지? 자, 여러분 유혈평가 어려웠죠? 유혈평가는 사실 우리 오늘 한 2부보다는 여러분들의 1부가 더 중요해요. 기본 유형 플러스에서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해석력을 갖춰야 돼. 던진아, 너네 8명이 가장 중요한 공부가 내가 아까 뭐라 했어? C대요. 단어요. 단어 제발 너 패스 좀 하지 마. 알겠어? 단어야 단어. 단어만 제대로 해줘. 너네 잘 보면요. 오늘 한 문제 중에 단어가 어려운 거 없어. 단어가 어렵다면 착각하지만 니네가 단어 다 안 외워서 그런 거야. 다 능력복합 기본 필수편에 있어. 그래서 단어 제발 너 패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소재에 대한 이해력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정확한 기선 제압이 중요하다. 기선 제압만 연습하세요. 고생하셨고요. 숙제는 단어 외우시고 17년 10월 시드에와 17년 10월 시드 그거 하시고 브레치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6월 평가원 여러분들 나머지 발전 노트 쓰시고 독해 연습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